스트레스 해소법에 대해서 좀 듣고 싶어요. 막히는 구간이 나오고 예, 예, 이렇게 안 나올 그렇게. 때는 예. 그냥 꾸역꾸역 계속 썼습니다. 이게 뭐 이렇게 기분 전환을 한다던가 뭘 이렇게 할 시간도 부족했기 때문에 아, 네, 그냥 끝까지 물고 늘어져가지고 막 1시간 동안 한자를 못 쓰는 한이 있더라도 그냥 어, 계속 물고 늘어지다 보면 이제 그 막힌 구간이 또 뚫리면 또 이게 갑자기 쫙 나가는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냥 그래서 네, 사실 여유가 없어가지고 음, 심적인 여유와 물리적인 여유가 별로 없어서 네, 그냥 나올 때까지 그냥 계속 쥐어짜가지고 그거를 억지로 뚫고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참 아마 거의 모든 작가님들의 그 딜레마일 거예요. 이게 정말 누구처럼 뭐 이렇게 평생 한 번도 자기는 글 쓸 때 막힌 적이 없다라고 말한 작가가 있는데 그런 멋있다. 사람은 예, 네, 그 작가는 패트리시 하이스미스라고 그 범죄 소설 쪽에서 굉장히 음, 유명한 여류 작가인데 어쨌든 그분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건 거의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아요. 그냥 예외로 해야죠. 그런 예, 천재들은. 예. 근데 사실 대부분의 작가님들은 물론 뭐 아무리 이 구조나 스토리를 짜고 들어가도 쓰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막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어떤 작가님은 뭐 샤워를 하는 분들도 제가 많이 봤고요. 그리고 뭐 산책을 한다든지 뭐 아니면 아예 그냥 아예 덮고 다른 걸 하다가 와서 쓰는 분들도 있는데 작가님 케이스는 그냥 무조건 해결을 한다 어쨌든. 네, 그냥 밀고 예. 나간다. 안 돼도 밀고. 그냥 끝까지 붙들고 밀고 나간다. 아, 그 제가 더 힘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플롯을 안 써놓고 갔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라이브라서 그랬던 것도 있고, 예. 뭐 이제 그런 좀 회당 줄거리나 이런 좀 어느 정도의 그런 플롯과 이런 거를 좀 짜놓고 쓰면 훨씬 쉽다고들 말을 해서 저도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예, 예. 그걸 쓸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그것도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어찌됐든 이렇게 시간을 잡아먹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무플로 전개를 하다 보니 좀 더 막혔던 것도 있습니다. 차기작 쓸 때는 좀 그런 거를 좀 보완을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제가 이 작가님 작품을 읽어본 사람으로서 물론 완결까지 읽지는 못했지만 이 말이 사실 좀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급조한 스토리 같지가 않거든요. 뭐 구성도 그렇고 이게 그러면 아예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을 하실 때 뭐 아무것도 없이 시작을 하셨을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죠. 그 예예 대략적인 흐름, 그리고 이제 예예 이게 거의 팩트 베이스로 흘러가는 얘기가 많아가지고, 예예 시간도 뭐 그냥 리얼타임으로 2016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예예 네, 그 완결 시점이 이제 2021년,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몇 년간의 스토리를 시간의 흐름으로 가기 때문에, 그냥 그런 전체적인 흐름은 그 팩트와 현실에 맞춰서 가니까 이제 그런 큰 흐름이 흔들린 건 없었고요. 근데 이제 세부 에피소드나 이제 무슨 얘기를 어떻게 써야 될지는 이제 내일 못 쓰지 이러면서 매일 그렇게 이제 채워나가는 게 있긴 있고요. 근데 시작할 때부터 엔딩 장면은 정해놓고 썼거든요. 그래서 뭐그 최종 목적지를 찍어놨기 때문에 이제 중간에 이제 막 심하게 흔들리거나 그런 거는 없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면 이제 엔딩까지는 정해 놓으셨고, 그러면 에피소드를 그래도 이렇게 구체적으로는 아닐지라도 이때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 다음엔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 다음엔 이런 일로 간다. 그 정도는 해놓으셨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것도 이제 예, 초반에는 이제 좀 어느 정도 문서화된 게 있었고요. 예, 예. 그 이후에 이제 그냥 라이브에 허덕이면서 그런 게 이제 다 사라지고 나서부터는 따로 음, 뭐 이렇게 정리를 할 틈 없이 그냥 머릿속에서 계속 흘러가는 대로 와, 끌고 갔던 게 많고, 한 중반 이전까지는 뭐 그런 게 좀 어느 정도 이렇게 각이 좀 있었는데, 음, 이게 그 문양지원 카페에도 이제 제가 그런 글을 올리고 금강 선생님한테 이제 지적을 받은 부분이기도 하지만, 예, 예, 원래는 제가 잘 모를 때 이제 남성형은 그냥 200화만 쓰면 된다라고 알고 있어가지고, 예, 예, 200화를 기준으로 줄거리를 잡아놨었어요. 예, 예. 근데 이제 주변 이제 선배 작가들이나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200화에 끊으면 이게 망작으로 사람들이 보고 또 완결작 찾는 독자들도 이게 손이 안 간다. 그리고 완결작 프로모션을 받거나 이제 그 외부 유통을 할 때도 최소 250, 한 300까지는 가줘야 이게 좀 많이 도움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충고를 많이 들어서 예. 중간에 이제 완결 시점을 250으로 늘리고 300으로 늘리고 이러면서 이제 조금 더 뒷부분이 힘들어지기는 했죠. 정해진 완결을 시점을 늘리면서 이제 계속 이야기를 늘려야 되니까 음, 이제 뭐 그런 게 조금 후반부에 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전업 웹소설 작가를 하시면서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뭐가 있을까요? 웹소설 작가의 이제 장단점, 장점이라고 하면 일단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받아야 될 그런 스트레스들이 이제 사라진 게 제일 크고요.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 뭐 이제 윗사람과의 갈등도 있고, 동료와의 갈등도 있고, 요즘에는 이제 제 또래 친구들이나 이런 애들이 이제 중간 관리자든지 뭐 팀장까지 올라가고 뭐 이런 상황인데, 요즘 또 이제 그 젊은 세대들 그 컨트롤 안 되는데 신입사원들과 좀만 자기가 생각하기에 불합리하거나 뭐 조금만 힘들어도 그냥 정직원임에도 불구하고 바로바로 사표를 던지는 뭐 이런 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사람으로 인한 스트레스 또 업무 스트레스 뭐 이런 게 일단 좀 줄어든 게 장점이고 저는 예. 집이 인천이라 이제 예. 출퇴근 거리가 항상 좀 길었는데 출퇴근하면서 이제 길에서 버리는 시간이 또 줄어들었다는 것도 장점이고요. 또 이제 육아와 이제 이런 거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애기랑 많은 시간을 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장점이고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도 장점이죠. 그래서 일부 질문할 때 이제 답변을 드렸지만 와이프가 이제 좀 많이 전폭적으로 도와주면서부터 비축이 하나 두 개씩 이렇게 이제 고정적으로 생기면서 좀 나아진 부분이 애기랑 처음으로 이제 애기를 데리고 온 가족이 놀이공원을 가봤다는 거. 근데 그 놀이공원을 평일날 낮에 가니까 진짜 좀 사람도 적고 상대적으로 그렇죠. 네, 하다못해 금요일만 가도 금요일은 또 이제 연차 쓰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막 음, 일부러 수요일 뭐 화요일 뭐 이렇게 어중뛴 시간에 가면 음, 확실히 네, 어딜 가든지 주말이나 뭐 이런 날에 비해서는 확실히 사람이 적기 때문에 음. 이렇게 평일날 시간을 좀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거 뭐 이런 것도 장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단점은 뭐가 이제 있을까요? 단점은 이제 뭐 이 프리랜서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모든 직업이 그렇겠지만 프리랜서가 일이 있으면 예, 프리랜서인데 일 없으면 백수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예, 차기작이나 뭐 이렇게 그걸 실패했을 경우에는 이게 좀 힘들어지는 그러니까 그 직장인들처럼 꼬박꼬박 이렇게 월급이 들어오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불확실함과 이런 불투명한 그런 부분이 이제 좀 단점이라고 보여지기도 하고요. 일단 뭐 이건 제가 게을러서 그런 거긴 한데 출퇴근할 때는 이제 강제적으로 이제 걷고 뛰고 뭐 대중교통 이용하고 이런 최소 음, 운동량이 있었는데 그렇죠. 그게 끊어지고 집에 이제 앉아서 글을 쓰다 보니까 일부러 더 먹거나 그런 건 아닌데 이제 그 운동량 감소로 인한 체중 증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 아, 이게 몸 관리랑 운동 이런 거를 신경 써서 해야 되는데 이게 자꾸 이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그런 걸 미루게 돼가지고 이제 음, 자기 관리를 좀 더 잘 해야 되는 것 같다라는 뭐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일단 사회생활이 좀 많이 이제 직장인으로 살 때보다는 이제 그런 이제 뭐 일상 사회생활이 좀 단절되고 이게 고립이 되다 보니까 좀 인간관계가 좀 좁아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친했던 뭐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 혹은 뭐 이제 편하게 연락할 수 있는 그 옛날 불알 친구들이나 이런 어렸을 때 친구들 다 그대로 남아 있기는 하지만 이게 좀 특수한 직업이다 보니까 뭐 공감대 형성이나 이런 거를 할 수도 없고 뭐 내가 웹소설 작가가 됐다라고 얘기를 해도 다 그냥 흘려듣고 웹툰 작가가 된 줄 알고 막 너도 뭐 기안84처럼 되는 거냐 맨날 이런 소리나 했었고 예, 그런 사람들이 좀 많아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네, 그 이해나 공감을 받을 수 없는 일이라 음. 이제 그런 인적 교류나 이런 게 조금 단절이 되고 반대로 이제 좀 작가들과 교류가 늘어나게 되고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방금 작가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에 이 전업 작가분들이라면 모두 공감하실 거예요. 이 가장 큰 단점은 사실 불확실한 거죠. 네네. 우리는 이게 월급쟁이가 아니다 보니까 일을 하지 않으면 사실 백수와 큰 차이가 없고 그리고 우리는 이게 반드시 키보드를 두드려야만 일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생각도 해야 되고 그렇죠. 인풋도 좀 많이 있어야 되고 이게 준비하는 기간이 있는데 사실 아웃풋이 안 나오면은 이 주변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특히 가까운 사람들 입장에서는 쟤는 뭐 하고 있나 빨리 일 안 하고 예. 노는 것처럼 예, 보이죠. 예. 창작 관련 일을 하시는 분들은 다 아마 비슷할 거예요. 제가 기억나는 게 이적 씨 있잖아요. 가수. 예, 네네네. 근데 그분은 그래서 집 근처에 작업실을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집에서 음, 집에서 그냥 있으면은 노는 줄 알아서 그렇다고 하고 그래서 사실은 작업실이 없는 작가들 같은 경우에는 좀 애로사항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예 출근을 맞습니다. 해버리면 괜찮은데 그리고 이제 고립감에 관련된 부분도 이게 저도 공감을 하는 게 사실은 이제 저희 연배만 되더라도 이 친구들이 웹소설을 거의 안 봐요. 그래서 이쪽 세계를 이제 별 관심도 없고 하기 때문에 아까 작가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뭐 웹툰과 웹소설의 차이도 잘 모르는 것이 사실 당연하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업계 사람들, 동료 작가들하고의 그런 네트워크는 생기기는 하는데 이제 기존에 갖고 있던 네트워크와 좀 끊기는 멀어지는 그런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그건 아마 뭐 전업을 하시는 거의 모든 분들이 공통적으로 느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으로 가볼게요. 이게 차기작을 계약을 하셨다고 어제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네. 이 부분은 조금 제가 질문을 좀 이렇게 추가로 드리고 싶은 게 이게 계약만 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선입금을 받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작가님은 어떤 네네. 케이스인지 궁금합니다. 뭐 이제 그 선인세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받고 했고요. 예. 네, 뭐 이렇게 정확한 액수를 밝히기는 애매하지만 예, 일단 예. 소정의 선입금과 함께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그 선인세라는 게 이제 혹시 이제 모르시는 청취자들을 위해서 부연 설명을 드리면 예. 예. 네, 계약금과 달리 선인세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차기작으로 벌어들여야 할 수입을 좀 미리 땡겨받는 일종의 갑을 그렇죠. 이런 느낌으로 받는 음. 느낌이라 예. 뭐 예를 들어 제가 뭐 선인세를 5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 이제 차기작으로 수익을 내 가지고 그 500만 원을 다 까기 전까지는 정산이 안 되고 그렇죠. 그게 이제 다 까고 나서 선인세를 다 까고 나서 이제 그 이후부터 정산이 되는 구조기 때문에 예, 예. 금전적으로 엄청 이득을 보는 거는 사실 없는 거고요. 제가 벌 돈을 미리 받았다 정도. 그렇죠. 인데 이제 차기작을 써서 유료화 들어가서 이제 첫 달 정산이 들어오기 전까지 그 공백기를 버티게 해줄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작가들이 선인세를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음. 마찬가지로 그 전까지 그 기간 전까지 이제 생활비나 뭐 이런 거를 좀 쓰기 위해 받고 계약을 사인을 했고요. 네. 예, 예. 이게 간단히 말씀드리면 빚이에요. 예, 빚이고 갚아야 할 돈이고 그리고 창작의 어떤 원동력까지는 아니어도 채찍 정도는 되는 그런 것 같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이 선입금을 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받는 게 좋냐, 안 받는 게 좋냐에 대해서는 약간의 뭐 이견들이 있는데 작가님은 이거를 받으신 이유는 그러면 생활에 쓰기 위해서 받으신 건가요? 네, 그렇죠. 그 이제 금전적으로 아무래도 완결 이후 연재할 때 들어오던 수입과 완결 후 수익은 이제 차이가 좀 꽤 크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그 차기작을 들어가서 이제 그 차기작이 돈을 벌어서 이제 들어오기 전까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런 공백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제 생활비를 쓰기 위한 게 1번 이유가 있고요. 이제 두 번째 이유로는 이 선인세를 먼저 준다는 것 자체가 매니지먼트랑 출판사에서 일종의 투자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죠. 투자를 하고 나면 이제 그들도 잘 챙겨주지 않을까. 이건 이제 작가들끼리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뭐 네. 선인세를 뭐 적게 받건 많이 받건 이제 어찌됐든 자기네들 예산을 끌어다가 현금을 넘겨주기 때문에 그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이제 좀 더 잘 챙겨주지 않을까. 프로모션을 좀 더 잘 주지 않을까. 예, 예. 뭐 이런 기대감도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100% 공감합니다. 이게 어쨌든 준다는 것 자체가 뭐 액수를 떠나서 최소한의 신뢰를 저는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예, 예. 네. 그리고 선입금이 요즘 같은 시대에는 사실은 미리 받아두는 것도 최소한의 투자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럼요. 예, 예. 뭐 그거를 하다못해 뭐 CMA나 적금이나 예금에 넣어놔도 되는 거니까. 예, 네, 그러면 예, 고금리니까. 예, 네. 그렇죠. 예, 그 돈 얘기가 나온 김에 제가 좀 조심스럽게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우리가 글을 쓰는 이유는 수익을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작가님 같은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으시면서 이제 집필을 하셨다고 일부에서 네.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직장 생활을 하실 때와 전업 작가를 한 작품을 완결하셨는데 그 수입을 비교를 한다면 어느 정도 그 차이가 있을지 예, 네, 뭐 이것도 정확한 액수를 공개하긴 애매하지만 예, 예. 제가 직장을 다닐 때 이제 마지막으로 받았던 연봉이 기준 연봉 플러스 뭐 거의 약간 고정적으로 나온 성과가 포함하면 세전으로 7천 정도 됐었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그때보다는 조금 더 수입이 음. 나아진 그런 상황입니다.
예. 세전 7천이면은 세후 얼마인지는 알아서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제 연재가 끝난 이후에도 수익이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네네네. 이북도 있고 그다음에 그 연재하고 있는 페이지도 그대로 살아 있으니까요. 연재를 하실 때와 연재가 끝난 후에 그 수익의 차이가 대략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을까요? 아직 저도 이제 그 완결 이후에 이제 풀로 한 달치 정산을 받지는 못해가지고 아, 예, 예. 정확한 비교는 안 되는데 예. 그냥 문피아 단일 플랫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 예. 일평균 매출이 한 5분의 1 정도로 줄었어요. 5분의 1로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네, 일일 평균 예, 매출인데 예. 이- 문피아에서만 그러면 아직 나머지는 아직 예. 정산을 못 받아가지고 아, 비교를 예. 못 하겠습니다. 그럼 아직 이북이 안 나온 건가요? 네네, 아, 이북은 그렇군요. 완결할 때 이제 얘기를 들었을 때, 그 담당 PD가 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일단 얘기를 아, 했습니다. 6개월이요? 네네, 이 부분은 제가 부연 설명을 좀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네, 이제 문피아랑 하는 작가는 아니지만 저는 한 3, 4개월 걸렸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문피아의 장단점에 이 부분은 추가를 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요. 그러면 이제 작가분들, 그다음에 지방생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이제 담당 PD와의 궁합이거든요. 네네, 이게 뭐 문양에도 가끔 그런 글이 올라오는데 뭐 PD랑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돼서 회사를 음, 옮겨야 되나 뭐 이런 작가분들도 계신데 작가님 케이스는 어땠나요? 뭐 저는 굉장히 뭐 처음 계약 당시부터 지금 관리를 받는 것도 계속 한 분이 계속 해주고 계시고, 예, 문피아 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합의나 궁합이 잘 맞아서 예, 그래서 이제 차기작 계약도 선뜻 하게 된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PD분이 처음에 컨택도 하신 건가요? 네네네네. 아, 처음 컨택도 했고, 예. 네, 계속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관리를 음. 받고 있고요. 그 커뮤니케이션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 어떤 식으로 의견이 오고 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거든요. 네네. 주로 그 PD분이 어떤 일단, 의견을 주시면 그리고 이제 그 작가분이 어떤 일단 식으로 이제 반응을 제 하시는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작품에 깊게 개입한 거, 이제 작가나 이제 그 편집자나 이런 게 이제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눠지더라고요. 주변에 얘기를 들어보면. 예. 그, 좀 최대한 그 이제 그 작품이나 이런 데 개입은 없이 그냥 이제 외부에서 이런 좀 서포트만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고 약간 자유방임주의를 네. 추구하는 예. 네, 작가 성향도 그러신 작가님들이 있고, 또 반대로 적극적으로 개입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가는 게 맞는지 아닌지 이런 거를 상담하듯이 예. 이렇게 예. 가이드를 받고 아니면 좀 개입을 해가지고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피드백을 좀 적극적인 피드백을 원하시는 작가님도 계시더라고요. 예. 예. 그건 이제 사람 성향에 따라 다른데 저는 좀 전자에 가까워서 음. 예, 지금 제가 내 거 쓰기도 바빠가지고 그렇게 의견을 주고 이거 방향을 틀고 드리프트 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음. 사실 그렇게 이제 그런 부분을 원했는데 좀 최대한 좀 저한테 이제 맡겨놓는 분위기였고 또 예. 저희 담당 PD는 예. 근데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이나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을 초반에 이제 몇 개 짚어줬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음. 좀 고맙고 도움이 됐던 부분은 일단 중간에 제가 이제 만들었던 조연 중에 이제 그 주인공의 멘토가 되는 캐릭터가 있어요. 예. 그 이제 직장에서 같이 입사한 경력 입사 동기인데 나이가 많은 형인데 아, 예. 거기가 예. 네, 그 굉장히 부잣집 금수저로 나오고 사실 그 캐릭터가 매력이 있다고 그 캐릭터를 끝까지 살려가지고 좀 더 비중을 높여가지고 이거를 음. 잘 키우자라는 아이디어를 담당 PD가 제안을 줬고 음. 그래서 그 제안을 저도 수용을 해가지고 진짜 완결까지 가는 동안 그 주인공의 이제 강력한 멘토로서 그리고 이제 음. 하나 더 더하면 거의 이제 그 데우스 엑스 마키나급으로 그 형을 음. 통하면 막 뭔가 해결이 되는데 거기는 그냥 압도적인 그냥 거의 음. 재벌급이 드러나지는 이게 오픈된 재벌 이런 건 아니지만 음. 뭐 그냥 인맥도 넓고 그냥 그 형을 통한 뭐든지 해결되는 약간 그런 식으로 좀 써먹기도 하고 아무튼 음. 주인공의 이제 그 성장과 뭐 이런 거에 이제 큰 역할을 한 그런 아이디어도 PD가 준 거를 제가 받은 것도 있고 두 음. 번째로는 지금 이제 극 중에서 이제 주인공이랑 결혼을 해서 이제 뭐 애도 낳고 끝까지 함께 가는 히로인이 등장을 하는데 네. 원하는 그
캐릭터가 진 히로인이 되는 게 아니었거든요. 걔랑은 이제 연애를 하다가 이제 뭐 흔히 이제 그 30대 중반 이제 결혼 정년기에 이제 남자들이 겪을 법한 상황인데 뭐 좀 진지하게 연애를 하다가 뭐 현실적인 여건으로 사실 결혼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한번 이렇게 빠그러지고 또 이제 다음 이게 결혼 상대를 음, 찾고 뭐 이런 경험들이 이게 주변에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일이잖아요. 너무 현실적으로. 많죠, 너무 많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케이스를 그냥 집어넣어서 뭐 서로 이제 저 뭐 이렇게 마음은 진심으로 이제 사랑하는 사이였지만 이제 현실의 벽에 부딪혀가지고 뭐 이제 집안과 집안 문제 뭐이 부모님과의 갈등 뭐 이런 것 음, 때문에 이제 헤어지고 이제 진 히로인을 등장을 시키려고 했는데 뭐 일단 그렇게 헤어짐을 넣는 것 자체가 일단 고구마가 될 수 있고 독자들한테는 그쵸. 또 두 번째로는 궁극적으로는 그 히로인 캐릭터가 그 연재 당시에 인기가 상당히 좋았었어요. 댓글 아, 반응이나, 예. 예. 그래서 그 반응이 너무 좋아서 담당 PD가 그거를 딱 판단을 해줬어요. 이 음, 캐릭터를 헤어지는 순간 우리 독자들 떨어지고 우리 음, 날아간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거 음, 반발이 너무 심할 것 같다. 음, 그래서 이제 뭐 그 장기적인 스토리를 수정을 했죠. 그래서 이 캐릭터랑 결혼까지 가가지고 그냥 쭉 가는 걸로. 음, 그래서 뭐 그런 방향성, 뭐 이런 음, 것들도 굉장히 잘 짚어줬고, 뭐 담당 PD가 이제 뭐 저도 이제 초보 작가였으니까 담당 PD가 저한테 직접적으로 준 팁 중에 하나가 굉장히 잘 써먹었는데 예. 여기저기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회수할 떡밥인지 아닌지 이렇게 아리까리하게 그냥 뭐 이것저것 그냥 깔아놓고 흘려놓는 거죠. 산탄총을 쏘듯이. 아, 그건 그냥 정말 뭔가를 좋은 이렇게 예, 팁입니다. 예. 흙 뿌려놓고 예. 나중에 이제 그러니까 모르고 넘어가면 뭐 그냥 독자들이 생각하기에도 그냥 굳이 중요하지 않았던 거라 떡밥 회수를 안 했네 이렇게 욕먹을 정도는 아닌데 예, 예. 뭔가 캐릭터건 사건이건 이렇게 박아놨다가 예. 나중에 이제 쓸 거 없고 막혔을 때 그런 거를 뒤져가지고 하나 끄집어내가지고 이렇게 딱 하면 독자들이 보기에는 되게 이게 계산적으로 떡밥을 회수한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그런 그 약간의 이제 트릭이자 좀 스킬을 전수를 받았습니다. 음, 그래가지고 예, 그냥 마크 뿌려놨던 엑스트라급 조연인데 나중에 이제 한 번 더 나오고 이러면 이제 네. 그게 이제 읽는 사람의 눈에는 마치 이제 그게 계획하고 쓴 것처럼 그렇죠. 보여지도록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를 또 잘 배워가지고 그것도 예. 좀 이제 써먹기도 하고 예. 그랬습니다. 그거는 진짜 좋은 팁인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어제 작가님하고 인터뷰를 하고 이제 늦게 작업을 시작을 했는데 네네. 마지막 한 1,500자 정도가 되게 안 풀리는 거예요. 음, 음, 저도 사실은 라이브 연재를 하고 있는데 저는 안 풀리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근데 네네. 어제는 좀 안 풀렸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 깔아둔 거를 하나 찾아가지고 2,000자를 써가지고 완결을 했던 예, 그런 기억이 있네요. 이 팁은 정말 그 영업 비밀 같은 팁인 것 같아요 작가들한테. 예, 이게 그 어쨌든 많이 깔아둬야 나중에 아, 그렇죠. 회수할 것도 많아지고 그리고 이제 히로인 같은 경우에는 저는 등장시켜 본 적이 없는데 히로인을 잘못 쓰면은 엄청난 독이 될 수 있는데 아, 그렇죠. 예, 그 예. 희전주기라는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예, 아니니까.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팁도 주셨고 그거를 잘 활용하신 작가님의 능력도 참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냥 저는 현실성을 살리기 위해, 뭐 현실적으로는 예, 예. 중간에 이제 막 댓글로 막 그런 지적을 받는데 뭐 맨날 막 이렇게 여자 이러고 그러냐 그러는데 음, 실질적으로 정상적으로 건강한 남자들이 모이면 항상 여자 얘기를 하는 게 현실이고, 그렇죠. 예. 예, 20대건 30대건 40대건 60대건 소개팅을 받으면 항상 물어보는 건 뭐 예쁘냐 이런 거부터 물어보고 이게 그냥 되게 본능적인 거라 그렇죠. 그 애인이 없거나 뭐 결혼을 안 한 상태에서는 그 늘 이제 뭐 소개건 뭐건 그냥 이렇게 그 이성을 찾아 헤매는 게 이제 거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 음, 현실을 그냥 반영해서 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그 제가 부연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 주인공이 첫 번째 직장에 사표를 내고 이제 두 번째 직장으로 이직을 하기 전까지 좀 공백 기간이 생기는데 그 기간 동안 주인공이 유럽 여행을 갑니다. 그래서 프랑스 여행을 다니는데 거기서 이제 여성과 만나서 원나잇은 아니고 어쨌든 한 2주 정도를 같이 여행을 하면서 그 즐기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에피소드를 보고 사실 깜짝 놀랐거든요. 이런 장면이 남성향 소설에 등장한단 말이야. 그리고 근데 그 부분을 굉장히 잘 쓰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는 곧 할 테지만
로맨스물을 쓰셔도 상당히 잘 쓰시겠다라는 아유, 생각이 그런 아니 정말요. 역부족입니다. 네, 그런 거. 정말.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의 본격적인 인터뷰를 좀 시작을 해볼 텐데요. 이분은 이제 작품에 대한 얘기 또 작법에 대한 얘기를 좀 포커스를 맞춰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저는 제목이 어쨌든 네. 우리가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거니까 제목을 지을 때 후보가 많았을 것 같거든요. 뭐 이렇게 압도적인 후보는 없었고 그냥 예, 계속 뭐 이제 로또라는 단어를 넣고 어떻게든 만들어 봐야 되겠다 싶은데 예, 예, 이게 까딱 잘못하면 다 이제 그 로또 1등도 출근합니다의 그거의 변형밖에 안 되는 제목이 많이 나왔고요, 일단. 예, 예, 그래서 막 이런 저런 고민을 이제 와이프랑 같이 막 하다가 예, 예, 그냥 좀 우연찮게 요 문장 지금 현재 제목이 나왔는데 로또 예, 2등이라 말하고 다니련다 이게 나왔는데 예, 예. 이 제목을 한번 만들고 나니까 이제 다른 게 눈에 잘 안 가더라고요. 이게 음, 임팩트가 좀 셌어가지고 음, 뭐 다른 건 생각도 안 난다 그냥 이걸로 가자 그러고 그냥 갔는데 제목 때문에 거른다는 사람도 있기는 있었고 근데 또 제목이 괜찮았다는 사람도 있었고 뭐 그냥저냥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구야 그 침착맨 유튜브에 예, 예. 웹소설 제목 월드컵 영상이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유튜브에. 아, 예, 예. 근데 제 제목이 거기에서 8강까지인가 아, 올라가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되게 신기했습니다. 저도 이제 동료 작가가 이제 링크를 줘가지고 이런 거 나오더라. 그래서 이제 이제 그 이말년 작가가 다 읽어보진 않았는데 예, 그 예. 웹소설 제목이랑 표지만 보고 이거 대충 이런 내용인가? 이 둘 중에는 뭐가 더 낫다 이런 식으로 64개의 작품이었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월드컵처럼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8강까지는 갔었습니다. 그러면 이 제목에 대해서 제가 제 생각이 틀렸네요. 저는 왜 이렇게 약간 올드하게 지으셨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게 그 작품을 읽기 전에는 아, 뭐 이런 로또 플렉스 하는 내용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그 제목만 보고. 네네네. 근데 사실 내용은 읽으면 읽을수록 남성향 소설이지만 여성이 읽어도 좋을 만큼 굉장히 문체나 그다음에 내용이나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말랑말랑하다? 근데 이제 그리고 뒤로 가면 예, 갈수록 플렉스하는 장면이 이제 점점점점 이렇게 커지면서 주인공의 재산이 늘어나면서 이제 그런 게 계속 나오죠.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제목 지을 때 사실 작가들이 고민을 엄청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죠. 예, 네, 예. 5회분까지 쓰고 나서 네, 초반 이제 업로드할 거 준비해놓고 음, 5회분까지 써놓고 그거 이제 퇴고하고 다듬으면서 이제 음, 고민을 하다가 예, 예. 결국 이제 업로드 날짜가 다가와가지고 음. 정하고 올렸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자, 그러면 작품으로 들어가 봐서 일단 저는 이 신인 작가분이 3인칭을 선택하셨다는 게 좀 저는 신선했어요. 음, 일단 그리고 윤성을 밸런스형 캐릭터로 세팅을 하셨는데 네네. 이렇게 밸런스형 캐릭터로 만드신 이유가 있는지 첫 번째 뭐 질문부터 네, 예, 그냥 일단 캐릭터 자체가 뭐 이게 먼치킨물도 아니고 뭐 이렇게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서 예, 예. 그냥 좀 감정이입이나 이 독자들이 몰입하기 좋은 좀 평범한 캐릭터 그런 캐릭터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고 예. 근데 이제 조금은 이제 뭐 업무 센스나 이제 업무 능력이나 뭐 이런 거는 좀 그런 포텐셜은 있는 음흠. 그러니까 이제 뭐 평균 이상으로 이제 좀 업무 능력이 있고 뭐 이렇게 적당히 사교성도 좋고 이런 그런 좀 무난하고 평범한 캐릭터를 잡기 위해서 좀 그렇게 된 게 있습니다. 인칭 부분은요? 인칭은 일단 그것도 저도 뭐 어디 작법서에서 본 내용도 있고 일단 웹소설에서 이렇게 인칭에 크게 얽매이지 않는 그래서 이게 약간 3인칭 같은 1인칭 느낌으로 그냥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1인칭으로 제한을 해버리면 나눈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쓰기는 쉬운데 네.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제약 조건들이 1인칭 시점에서 오는 이제 단점과 제약 조건이 있는데 웹소설들에서 많이 쓰는 작법이라 그래서 그냥 따라했고요. 나는 뭐뭐 했다라는 이런 1인칭 문장에서 주어만 그냥 3인칭으로 집어넣으면 그게 음, 이제 하이브리드형 음, 저기 1인칭 같은 3인칭이 되기 때문에 그냥 음, 그런 식으로 써가지고 뭐 읽어보면 이게 1인칭처럼 그 자기 감정이나 주인공의 이런 것도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1인칭처럼 흘러나오기도 하면서 예, 이제 예.
다른 사람의 시점으로 이렇게 좀 장면을 넘겨서 쓰거나 이럴 때도 무리 없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그런 음, 식으로 이렇게 그냥 믹스해서 썼습니다. 네. 인칭은. 그 하이브리드 시점이란 말이 참 킬링 포인트네요. 그러니까 저도 보면서 우리는 사실 인칭이나 뭐 이런 거에 그렇게 막 구속되는 그런 건 아니니까 우리는 이게 스토리가 쭉쭉 가고 재밌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그렇죠. 한, 독자들은 예, 예. 신경을 안 쓰죠. 이게 1인칭인지 3인칭인지 그렇죠. 독자들은 사실 관심 없고 읽히는데 작가는 그게 예, 되게 고민이 되잖아요. 이거 예, 맞아요. 나는으로 써야 되나 막 3인칭으로 써야 되나. 그래서 이제 그런 걱정을 내려놓기 위해 그냥 진짜 짬뽕 해가지고 네, 1인칭 같은 문장을 쓰지만 그냥 주어는 그 주어가 생략된 문장 같은 경우에는 그게 1인칭이나 다름이 없거든요. 근데 그렇죠. 이제 주어가 들어갈 때는 3인칭으로 이름을 집어 넣어버려가지고 그렇게 그냥 믹스를 해서 썼습니다. 네, 예. 이 시점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 작품 한번 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참 물 흐르듯이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읽다 보면은. 그래서 이게 신인 작가가 썼다고 보기는 정말 어려울 정도로 분장이 좋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요. 이 브랜드명을 저는 네네. 이거 보면서 좀 의아하면서도 놀라면서도 그러면서 보고 있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모든 브랜드를 조금씩 명칭을 바꾸셨어요. 이게 상당히 귀찮고 번거로운 일이거든요. 이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뭐 원래 이제 그 브랜드명을 이제 썼을 때 뭐 그런 또 대기업이나 뭐 이런 외국계 기업들이 일일이 이런 마이너한 소설을 하나하나 시비를 걸진 않겠지만 예. 혹시나 모를 뭐 이제 그런 분쟁을 이제 뭐 피하자는 이유도 있었고요. 하지만 음, 이제 뭐 제일 큰 이유는 이게 이제 그렇게 현실적인 브랜드명을 틀어가지고 이게 허구라는 거를 강조하는 그러니까 뭐 매화 이 소설은 그 뭐 이게 허구이니 뭐 이제 착각하지 마십시오. 막 이런 문구를 넣지 않아도 이런 그 브랜드명을 이제 틀어가지고 이제 이게 현실이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음, 뭐 사실상 실화가 많고 실제로 이제 그 해당 기업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굉장히 많이 차용을 해서 썼어요. 모든 나오는 기업들이 그 해당 연도에 나왔던 프로젝트나 뭐 실제 광고나 막 이런 게 있는데 이제 음, 그런 것들을 그냥 현실을 그대로 갖다 쓰다 보니까 오히려 이거를 틀어야 음, 될 필요성이 있었거든요. 음, 아니라고 발뺌을 해야 되니까 만약에 예, 문제가 생기거나 예, 그랬을 때, 이거는 이 회사 이야기가 아니라 이 가공의 회사 이야기고 평행세계 이야기인데요라고 음, 이야기를 하고 싶은 장치로 만들려고 음. 그렇게 이제 간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그러니까 변형한 브랜드명을 따로 정리를 해두셨겠네요. 아니요, 따로 정리는 안 했고요. 그냥 아, 그래요?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하되 이제 동일 브랜드를 먼저 써먹은 게 있으면 그 아이디어를 그 한 번 쓴 거를 그대로 따라서 이제 음, 가고 뭐 그런 식으로는 했죠. 이게 제가 부연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런 식이에요. 반츠, 견디셔, 굿자, 코코아톡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면서 아 이거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도 좀 해봤거든요. 아 그리고 방금 네네.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2016년 얘기가 나왔는데 이 시점을 2016년으로 잡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뭐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요. 예. 그냥 아까 말씀드렸듯이 엔딩을 2021년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음, 거기서 이제 뭐 몇 년 전부터 이렇게 몇 년간의 이야기를 쓰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대충 정했는데 그게 이제 좀 걸림돌이 됐던 것 같아요. 사실 더 과거로 보냈으면 이야기를 더 길게 쓰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예, 예. 이게 딱 이렇게 시작을 2016년으로 잡아놓고 쓰다 보니까 이제 엔딩은 음, 정해져 있고 그 음, 사이의 일들을 이제 늘리거나 뭐 이러기가 이제 조금 그 플렉서블함이 좀 떨어지긴 하더라고요. 음, 근데 아무튼 뭐 그 뚜렷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그 제가 지금 이 질문을 준비하면서 스크랩한 내용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 네. 댓글 중에 소스 BMW 님이라는 분이 혹시 이분 기억하십니까? 뭐 아니요. 네. 내용 그 아이디는 모르겠고 내용을 이게 그 내용이 이거예요. 네네. 일주일에 한 번씩 돌릴 수 있는 동전으로 308일 후에 로또 번호를 1번부터 44번까지 한 주에 한 번씩 물어보면 괄호하고 45번은 안 물어도 자동으로 알게 되고 당첨 번호가 일찍 나오면 기간은 더 짧아짐 가로 닫고 1년도 안 돼서 또 로또 당첨될 수 있는데 뭐하러 직장 다니면서 고생해요. 적당히 즐기면서 살아도 연봉이 거의 수십억인데요.
이 댓글 혹시 기억하세요? 네, 기억합니다. 예,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었어요. 예, 그래서 작가님이 신박한 아이디어 차용해도 되겠습니까? 네, 댓글 다시니까 이분이 제 아이디어를 차용하시려면 차용증은 안 쓰셔도 돼요. 도용하시려면 도롱뇽에게 물어보시고 표절하시려면 주지 스님께 물어보세요. 이런 재밌는 네네, 대댓글도 달아주셨는데 그 설정 부분에서 처음에 이 동전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네네. 어제도 좀 언급을 하셨는데 이 동전을 원치킨적인 능력을 부여할 수도 있는데 그 많은 제약을 걸어두셨잖아요. 근데 이 네네. 댓글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그냥 역시 참 똑똑한 분들이 많고, 이것도 충분히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예, 예. 근데 굳이 이제 그렇게 안 한 이유는 뭐 로또 당첨금이 요즘 해당 당첨자가 원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평균 막 10명 이상씩 나오고 이래가지고 실 당첨금이 적기 때문에 이제 뭐 주인공이 나중에는 이제 이걸 가지고 투자에 이제 응용하고 활용하고 주식과 이제 코인에 돈을 태우기 시작하면서 이제 재산이 막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예, 예. 굳이 그 방법을 안 써도 더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음, 그거를 이제 그 중에 이제 녹여내서 쓰지는 않았는데 예, 예. 참 좋은 생각이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 예. 옵타디오잖아요. 동전 이름이. 옵타티오 네. 옵타티오의 선택이라는 뜻이고 네. 이거는 어디서 영감을 얻으신 건가요? 그거는 그냥 그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냥 예. 로또를 당첨돼서 주인공이 단 한 번의 실패 없이 승승장구하면 그게 이제 너무나 말이 안 음, 되는 이야기이기 음, 때문에 음, 뭔가 주인공이 실패 없이 성공만 할 수 있는 개연성을 부여하기 위한 아이템이 필요했고요. 근데 이제 뭐 일단 이거를 처음 최초 아이디어는 뭐 이거를 이제 재테크에 활용해서 돈을 벌고 이게 아니라 예, 예. 그냥 누구나 이제 그 살다 보면 그 인생에 갈림길이 있고 선택의 순간이 있잖아요. 예, 예. 뭐 예를 들면 내가 이 직장을 때려치고 이직을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부터 뭐 회사가 두 개 뭐 만약에 합격을 했으면 또 어딜 가야 되냐 뭐 이런 선택도 할 수 있고 예, 예. 그런 인생의 갈림길에 선택이 있고 지나고 나면 또 이게 분명히 후회되는 선택이 있습니다. 그때 저렇게 했어야 되는데 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착안을 했죠. 그냥 음, 그런 OX로 뭔가 정답을 알려줄 수 있는 게 있으면 예, 예. 인생에 실패는 없겠다. 음, 실패하는 그런 스토리를 안 만들어도 되겠다 해가지고 음. 그렇게 설정을 잡았습니다. 예, 예. 이 질문은 제가 지금 방금 생각이 나서 드리고 싶은데요. 한 회를 탈거하시는데 네. 시간이 보통 얼마나 걸리세요? 저는 느린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동료 작가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예, 예. 빨리 쓰시는 분들은 뭐 저희가 이제 흔히 일박이라고 하죠. 한 예, 편 예. 쓰는 일박. 그거를 하는데 빨리 쓰시는 분들은 진짜 한 두세 시간에 하나씩 쓰시는 분들도 있고 평균적으로는 시간당 한 1000자 정도 쓰면 약간 평균에 근접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5000자 쓰면 한 5시간, 한 대여섯 시간이면 약간 평균인 것 같아요. 전 그거보다 더 걸렸어요. 많이 음, 걸릴 땐 7, 8시간 뭐 더 걸리는 적도 있고. 네, 네네. 태국까지 포함해서 한 7시간 정도 걸리셨다. 네, 7, 8시간. 그 이상 걸린 적도 훨씬 많았고. 근데 뭐 이, 물론 그게 예. 이제 7, 8시간이 집중해서 딱 움직이지 않고 쓰는 시간이 아니라 중간에 이제 아, 계속 끊기기는 했죠. 근데 아무튼 다른 작가님들보다 좀 많이 걸리고 느린 편이었다. 그러면 1일 1박이 가능하셨나요? 네, 그냥 어거지로 1일 1박은 어, 했습니다. 그럼 이 루틴을 좀 알고 싶어요. 제 루틴은 일단 잠자는 시간이 아기랑 같이 10시쯤 잠이 들고요. 10시. 9시에서 10시 예, 사이에 이제 예. 애 씻기고 그건 음, 제 담당이라 예. 아기를 씻기고 이제 다 잘 준비를 해서 한 10시쯤 불 끄고 다 누워버려서 자면 보통 2시나 3시에 일어나고요. 알람을 맞추고. 그때 이제 좀 많이 쓰죠. 새벽에. 아, 새벽에. 아, 네, 예. 2시, 3시쯤 음, 일어나서 음. 새벽에 이제 좀 방해 없이 집중해서 쓸 수 있는 시간을 이용해가지고 와. 좀 그때 좀 효율 좋게 좀 한 절반 이상을 좀 양을 많이 뽑고요. 음, 그리고 이제 한 7시, 8시 이렇게 되면 이제 애기랑 와이프가 이제 일어나서 이제 어린이집 갈 준비를 하고 이러면 일어난 애기랑 인사를 하고 저는 그때 이제 잠을 조금 더 보충을 합니다.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뭐 많이 자면 3시간 정도 이렇게 자고 일어나면 예. 이제 점심 시간 즈음 이렇게 좀 고전에 이제 한 11시쯤 뭐 이렇게 일어나면 예. 그 사이에 이제 와이프가 이제 제가 써놓은 원고를 읽고 뭐 맞춤법이나 이런 거 좀 고쳐놓은 거 피드백을 주면
그걸 가지고 이제 또 고쳐가지고 저는 이제 매일 6시 업로드였는데 문피아 했을 때는 그냥 라이브로 6시 맞춰서 제가 업로드를 하면 됐는데 네. 이게 2차 플랫폼이 시리즈로 넘어가니까 6시에 동일하게 이렇게 연재를 하려면 그 전날 3시까지는 원고를 네, 보내야 맞아요, 맞아요,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3시가 마감 시간이 돼가지고 이제 막 퇴고하고 수정하고 3시에 업로드를 하면 이제 하루 일과가 끝나는 거고 이제 3시 음, 이후에는 이제 애기 어린이집에서 이제 오면 뭐 애기랑 놀아주기도 하고 음, 외출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또 음, 시간을 보내다가 음. 저녁 먹을 때 이제 애기 엄마가 이제 애기를 저녁을 먹이면 그때 이제 또 조금 짬날 때 쓰는 거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자기 아, 전까지. 근데 이제 잘 시간 되면 이제 또 쓰던 거 접고 애기 음, 씻기고 뭐 하고 이제 또 다 자고 뭐 이게 음. 반복이었습니다. 거의 무한 반복이죠, 뭐. 그죠? 네, 네. 계속 그렇게 반복을 했죠. 네. 그러면 이 1박을 못 하신 날도 있나요? 뭐 그런 경우가 있긴 있었는데 뭐 음, 어찌됐든 웬만큼은 다 해결을 했고 그리고 음, 제가 이제 주 5일이었으니까 어떻게든 주중까지만 버티면 네, 네. 주말에 약간의 룸이 있어가지고 음, 그래서 어찌됐든 뭐 아프던 뭔 사고가 있던 휴재는 한 번도 없었고요. 뭐 스스로 이제 개근상을 받은 것처럼 휴재 없이 음. 완결을 쳤다는 거에 이제 만족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정말 대단하신 부분인 것 같아요. 이 휴재가 없었다는 거. 그리고 이, 주 5일이라 네, 가능했었습니다. 예, 주 맞아요. 6일이나 7일이었으면 불가능했고요. 예, 그 휴재가 없었다는 건 참 그 훈장 같은 거죠. 우리 웹소설 작가들한테는. 그리고 뭐 주 5일이 어떻게 보면은 휴재를 안 할 수 있는 원동력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제 매출이나 뭐 연도께서는 불리한 게 그렇죠. 사실이라서 예, 맞아요. 저도 맞아요. 이제 차기작은 주 7일까지는 사실 좀 무리인 것 같고 음, 주 6일은 해보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지금 주 6일을 하고 있는데 네네. 저는 애가 없는데도 좀 힘들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좀 아유, 적응이 됐는데 힘들죠. 예, 저는 이 유부남 분들은 정말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그러니까 이게 약간 어찌 보면 되게 불합리한데 이 글을 읽어주시는 독자분들은 직장인들이 많으시고 예, 예. 주 5일에 이제 52시간 안 넘기게 이제 다 그런 거 지키는데 작가들한테는 주 7일 플러스 이제 연참까지 요구를 하니까 참 그러니까요. 힘든 예. 거죠. 네. 유료할 때는 또 3연참이 아, 그때, 국룰이잖아요. 그때, 그때 예, 힘들었습니다. 예, 비축도 없었는데 예. 3연참을 하기 위해서 막 쥐어 짜느라. 그래서 제가 그때 막 써가지고 그 3개를 못 올리고 2개를 올리고 그 다음날 주말에 하나를 올리고 이제 뻗었거든요. 그래서 3개를 동시에 못 올렸었어요. 그러면 작가님 이거는 좀 소소한 궁금증인데 이 작업을 노트북으로 하시나요? 아니면 데스크탑으로 하시나요? 저 노트북으로 하고 이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예, 예. 주변 작가들도 놀리면서 신기해하는데 예, 예. 작업을 노트북으로 하고 키보드 의자 없이 침대에 누워서 쓰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노트북으로 하는데 의자 없이 누워서 침대에서 쓰신다.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쿠션 같은 걸로 이렇게 등을 기대고 네, 쓰신다는 거죠? 네, 그렇죠. 이게 좀 상당히 커다란 대형 삼각 쿠션을 벽에다 대고 음, 약간 그 완전히 누운 것도 아니고 앉은 예, 것도 아닌 그 예, 비스듬한 자세에 목과 어깨를 푹 묻은 상태에서 음, 조그만 탁상 테이블 같은 거에 노트북을 올려놓고 음, 이렇게 누워서 이제 노트북 키보드로 그냥 글을 쓰는데 그렇게 시작한 이유가 예, 이제 예. 자세 자세, 보통 이제 그 직업병으로 다들 이제 막 거북목 아니면 일자목에다가 뭐 그렇죠. 손목에 뭐 어깨 안 아픈 데 없잖아요. 근데 디스크, 이렇게 쓰면 통증이 없어요. 직장 다닐 때는 저도 사무실에 앉아서 자세 신경 쓰고 막 모니터 높이고 별짓 다 했는데도 예, 예. 아팠는데 이게 누워서 쓰다 보니까 이 어찌됐든 몸에 걸리는 부하가 알아서 분산이 되고 목 어깨에 걸리는 그 통증이 없기 때문에 오래 음, 써도 이게 안 아프더라고. 와, 이거 꿀팁이네요. 예. 근데 좀 이렇게 전파는 하고 있지만 다들 선뜻 따라는 안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예, 그렇게 쓰다가 잠들면 이제 끝이라고 그런 얘기가. 예. 근데 아무튼 저는 몸을 보호하기 위해 그러고 집에 음, 일단 책상도 없었고 의자도 아, 없었고 근데 그러시구나. 뭐 다들 이제 막 비싼 키보드에 막 그렇죠. 험한 밀러 막 200만 원짜리 의자 사시고 막 이렇게 하는데 예. 좀 누워서 쓰니까 저는 이제 목도 잘 돌아가고 음, 이렇게 목 꺾으면 이제 귀가 어깨에 닿기도 하고 이제 음, 많이 다 나아져가지고 자기한테 맞는 방법이 그게 그렇죠. 최고죠, 뭐. 네. 예, 예. 아무튼 장점이 음. 꽤 많습니다. 보기엔 흉해 보여. 그럼 제가 지금 그 장면을 상상을 하면서 지금 질문을 하나 더
더 드리면 이게 어쨌거나 기대 있으면 각도가 네. 노트북을 놓으려면 한 45도 정도 각도가 나와야 되지 않나요? 이게 그 책상이 정말 테이블이 그렇게 되나요? 예, 뭐 그냥 책상을 이렇게 약간 기울여서 무릎으로 이렇게 받치고 이렇게 그냥 대충 이렇게 자세를 잡으면 아, 되는데 아, 제가 사진 음. 찍어 놓은 게 있는데 나중에 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게 저도 그 침대 같은데 이렇게 놓을 수 있는 테이블이 있는데 네네. 어쨌든 그거는 이렇게 그 수직으로 서 있으니까 네. 노트북을 놓고 한번 써보려고 한 적은 있어요. 저도 좀 허리가 좀 아플 책, 때. 책상 자체를 기울여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군요. 사진으로 한번 예, 예, 보여드릴게요. 알겠습니다. 하나 찍어 놓은 게 있긴 예, 있어요. 예. 하도 사람들이 궁금해해가지고. 아니 왜냐면 그렇게 쓰는 작가는 저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네, 뭐 예, 예, 저도 뭐 들어본 적은 없는데 예, 그냥 예. 뭐, 편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뭐 허머 밀러 얘기는 많이 들어봤지만 누워서 예, 굉장히 재밌네요. 자, 그러면 다시 좀 작품으로 돌아가서 네네. 이 뭐 어제도 이제 그 작가님이 언급해 주셨던 부분인데 마케팅 회사에 근무했던 경험이 초반부에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 어제도 어느 정도 설명은 해 주셨지만 요거 좀 이렇게 짧게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이게 뭐 예, 아무튼 실화가 거의 한 80% 이상은 될 거고요. 실화가 뭐, 80% 이상. 예. 네, 뭐 장면에 따라 그냥 거의 실제 사건을 그대로 갖다 넣은 것도 있고 경험과 실화 베이스가 좀 많이 녹아 있고 제가 음. 다녔던 회사가 이제 순서는 근무 연도랑 순서는 약간 뒤틀긴 했는데 예. 그리고 이제 다녔던 회사의 내용을 썼기 때문에 이제 좀 깊이 속속들이 알고 좀 그래서 이제 업계 사람들이 보면 아, 예, 업계 사람이구나 뭐 이런 댓글이 중간에 달리기도 했었어요. 예, 예. 그렇군요. 네, 아무튼 네, 그럼 제가 이제 좀 이직이 많아가지고 네, 여러 네. 회사를 경험했는데 예, 그래서 예. 주인공도 좀 이직을 많이 시켰고 음. 그게 또 약간 차별화된 포인트가 된 것 같기도 해요. 예, 맞아요. 맞아요. 대부분 보면 이제 뭐 한 회사 이야기를 이렇게 오래 끌고 가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예, 소설들에서 예, 예. 이거는 중간에 이제 경력 이직이라는 소재를 음. 밀어 넣었고 예, 예.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면접 장면이 좀 많이 나오고 예, 맞아요. 이제 그런 데서 이제 좀 일종의 그 독자들에게 팁을 좀 주고 싶기도 했고요. 왜냐면 음.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이직 경력이 많다 보니까 저보다 나이가 많은 선배건 뭐 후배건 다 가리지 않고 음. 이직을 준비하는 사람들한테 컨설팅을 굉장히 많이 해줬어요. 주변 사람들한테. 아, 예, 예. 뭐 난 많이 경험을 해봤으니까 예, 예. 면접 준비도 많이 시켜주고 자소서 봐주기도 하고 경력 기술서 음. 쓰는 것도 알려주기도 음. 하고 뭐 이런 음. 식으로 가이드를 많이 줘서 좀 생긴 노하우가 있어가지고 음. 작품에 좀 녹여내기도 했습니다. 아, 예. 그 방금 작가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작품 안 보신 분들은 이런 부분이 정말 친절하게 잘 설명되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작가님 지금 거의 1시간 가까이 돼 가고 있는데 우리 한 10분만 쉴까요? 아, 네, 그러시죠. 예, 예. 제가 한 10분 있다 다시 연락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